예, 주한미군 철수도 미국의 협상 카드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냥 해본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좀 쉽게 할 수 없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미국 내에 그런 조금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쪽에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이 토론이 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게 되면 미국이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니까. 왜냐하면 뭐 항상 뭐 우리나라에서도 되지만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의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넌이 이제 사실 이게 공개적인 그런 그 토론 아니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좀 이 기자가 이제 공개를 해버렸는데 그런 내부적인 기류를 반영한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뭐 배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인종주의자 발언에서도 상당히 트럼프하고 같이 이렇게 회를 하는 걸로 보이고 선거 때도 계속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부에서는 미국이 군사적인 해법을 강구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 28,500이 바로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미사일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또는 이제 군사적인 해결책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것이 조금 제기되면서 앞으로 저는 이것이 뭐 문제는 진정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토론될 의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워싱턴 현지를 좀 연결을 해서 워싱턴에서 이번 발언의 배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훈 특파원. 예, 박정훈 특파원 나와 네, 있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참모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는데 도대체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까? 예, 저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입니다. 원래 극우 성향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던 인물인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로 임명이 돼서 얼마 전까지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발언의 무게가 간단치가 않은데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백악관에서 거론된 것은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이후 처음입니다. 물론 배넌의 발언이 조율된 것은 아닙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그만큼 미국이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얼핏 생각했을 때 북핵 위험이 심각해진다면 오히려 주한미군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철수하겠다. 뭐 이런 의도는 있을까요? 북핵이 근본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아시다시피 ICBM이 완성을 앞두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도 거의 다 완성이 됐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이면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타격권에 들게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4단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방어 시스템을 뚫을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최근에 알겠습니다. 미국이 군사 옵션보다는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까지 비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성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넌 자체도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성이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까지 한 건데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미국은 동북아 방어선이 일본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필리핀까지 중국과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지금처럼 마냥 미국하고 관계가 조율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태평양 방어 전략 차원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요. 현재에서 보는 한미동맹 혹시 삐걱거리는 조짐이 있는지 아니면 튼튼한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한국의 동의 없이는 전쟁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얼마 전에 해서
미국 조야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문재인 대통령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런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불편한 심기 정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미 정서를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좀 다르다. 이게 미국 시각이기도 하고요. 예. 문 대통령이 지지자를 겨냥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불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훈 특파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워싱턴이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강경파가 있고 지금 측근이는 배넌이라는 이 사람 파가 있는데 강경파는 북이 도발하면 요격할 것이다. 특히 군사적 옵션, 군사 대북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렇죠. 가능성을 두고 있는 쪽이고요.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이런 쪽이고 이 배넌파는 군사적으로는 해법이 없다. 이 말은 우리도 군사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는 다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주한미군 철수를 해버리면 미국 본토의 위협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식의 입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강경파와 배넌파의 대립 관계로 인해서 백악관 내부에서 대북 정책을 가지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 있죠. 뭐냐 그러면 지금 스티븐 배넌이 이야기했던 부분의 그 배경. 어쨌든 수석 전략가고 백악관으로 트럼프의 최측근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물음표를 달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문제는 배넌이 먼저 이야기했다기보다도 미국 조야에서는 사실상 있어 왔었던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가장 최근에 7월 달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그 아틀랜틱 카운슬의 그 수석 연구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 어떤 의미로 했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대북 핵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해왔지만 오랜 세월 동안 북한이 이용만 당했다. 이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를 먼저 해놓고 이 중국과의 협약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중단시키고 이걸 통해서 한국이 흡수 통일하는 그런 조건 이런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거든요. 결국 중국이 대북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 대북 핵에 대한 억지력을 영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를 매개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중국의 대북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그 미국에서는 최근에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계성상에서 배넌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소위 말하자 그러면 미국의 우선주의에서 안보가 가장 절대적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측 입장에서는 사실상 심상치 않는 기류가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든 게 우리나라보다는 좀 일본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상당히 그럴 수 있죠. 이제 어떤 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일 동맹이 강해지면 한미 동맹이 약해진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통해 두 번 지킬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국가가 그렇게 두 번의 방어성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1950년에도 사실 이제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래서 한국을 방어선으로 제외했습니다. 그거는 한국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케이토 연구소의 이제 그 독 벤도라는 사람은 미국은 큰 나라다. 한국이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요. 예. 지금 우리가 자꾸 이제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SLBM을 개발하니까 무슨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반도를 1950년과 같이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있으면 세계 최강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안 되게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한테 주려는 메시지가 너 한국에서 손을 떼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 도시에 공격하겠다. 우리는 어차피 뭐 망할 것도 없다. 그러나 너는 주요 도시 하나에 떨어지면 너무나 큰 문제지 않느냐. 이 확장 억제란 이걸 무산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동맹의 이론에서 가장 이제 뭐 근본적인 동맹의 성격을 할 때 그러면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미국 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이 유지되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강대국은 유사시 안보 지원을 해준다. 그 대신 강대국은 뭘 받느냐. 약소국이 필요할 때 자기 말 듣도록 하는 거. 자율성을 양보한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안보를 제공해주고 유럽한테 방위비 분담 내라, 또 유엔에 가서 내 입장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이제 자주 또는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조금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미 동맹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한미 동맹을 필요하는 부분이 적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우리의 자주성뿐만 아니라 안보 이익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한미 동맹을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합참의장 청문회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문회 때 장면 한번 보시죠. 주한미군을 생각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국토 방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주한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자립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서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능력도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피해나 희생을 최소화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 없이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점점점 답이 없고요. 좀 주한미군 없으면 좀 어렵긴 한데 우리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근데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지금 확보된 전력은 뭐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시 이제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나 ICBM 같은 것을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제 미국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을 겨냥한 두 가지 다 전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압도적이지만은 그 비대칭 무기에 있어서의 이 불균형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문제는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것이 우리 군 예비역 장성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 군에는 그 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더나 정찰을 위한 정밀한 독자적인 기술과 확보되어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미군에게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전쟁을 정밀하고 완벽하게 소화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그런 전략 전술적인 조금 약체 부분으로 지적되지만 기존의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무기가 예. 압도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뭐 군대 수만 봐도 한 60만이 조금 안 되는데 비해서 북한은 한 뭐 110만, 12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야포 숫자나 이런 여러 가지 숫자가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질이 우리가 좀 낮고 특히 이제 오래 싸우면 전쟁 지속력이 누가 많으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핵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핵은 한 방이 터지면 수십만 내지 백만 이상이 죽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미군이 없으면 안 되고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그게 이제 출입과 인계철선이라 하는 식으로 주한미군을 그 공격하지 않고는 우리 한반도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겠는 왜냐하면 자기 군인들을 공격하니까. 그런데 만약 주한미군이 없다면 북한이 공격을 해왔을 때 미국은 보고 상황을 봐서 이제 동맹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발발할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강력하고 그다음 주한미군을 다수 주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핵우산이 확실하다면 북한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긴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군도 떠나고 이건 뭐 미국 실제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약점 보니까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오판으로라도 공격을 하면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미국을 활용하죠. 예. 유럽 국가도 미국을 활용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미국도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방어하는 데 힘이 붙이니까 우리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동맹국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자주국방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략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활용하면서 하는 거 이것까지를 자주국방으로 봐야 된다. 예. 예. 저는 이제 대선 때마다 언제나 그 진보 정권 뭐 보수 후보들이 이 안보관을 가지고 극한 이제 대립을 할 때 이것이 뭐 종북몰이다라고 해서 색깔론으로 치부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북미 갈등이 그거는 색깔론이 아니라 정말 그 굉장히 중요한 정책, 그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관련돼 있는 중요한 그 의견 차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진보 정권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외교, 국방, 안보에 대한 그 관점이
저는 현실적인 대안도 뭐 대안을 갖기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순진한 발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지금 정경도 합참의장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 된다. 거기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나오는 답변이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데요. 저는 이 미국 내에서의 주한미군 철수가 협상카드 안으로 나오는 이유는 북한이 종국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미국은 빠져라라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정말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가치지향적인 정권이 아니란 말이죠. 이 정권은 특정 유권자 집단의 굉장히, 그러니까 포퓰리즘적으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계 경찰로 미국이 나서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혔고, 그럼 굉장히 실리적이고 이 정권만이서라도 어떤 특정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좀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의 저런 말들이 이제 위험하다니까. 그 아까 그 특파원도 말했지만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는 그냥 옵션 중에 고려 대상 중에 하나라고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북미 갈등이 났을 때 북한 전문가들이나 그 교수분들이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정말 북한이 큰 거 하나를 원하나 보다. 그것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저거는 그냥 스티브 배넌이라는 한 사람의 얘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무게가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교수님, 저는 또 이제 배넌의 발언 중에 그렇습니다. 이 발언뿐만 아니라 군사적 해법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그렇죠.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배넌이 했는 얘기가 그 얘기죠. 저기 나오죠. 예. 시민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말을 꼬아놨는데 한마디로 30분 안에 전쟁 나면 서울 시민 1,000만이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배넌 얘기는. 뭐 심각한 경고로 봐야 되겠죠. 예. 전쟁이 일어날 수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해법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뭐 동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후보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카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자국의 방위는 자국들이 해야 된다. 방위 분담을 이야기하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런 해왔는 상태에서 지금 이어지는 그 첫건인 그 배넌의 얘기, 이 자체가 상당히 뭔가 그 배경을 깔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인권 유엔의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 나왔다는 점. 그런 점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흔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내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코리아 패싱 또 코리아 나싱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물밑 협상을 통해서 뭐 미국 조야에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중국과 협조를 통해서 뭐 대북 중단을 하고 지원을 중단하고 거기에 옵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실리를 택한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사실 손쓸 방법이 없다. 이런 좀 위기적인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좁아서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내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언론들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일제히 그리고 이례적으로 미국을 향한 직설적 비난이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도하고 북한이 우리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 포격 위협을 가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더러 자제하라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동맹국이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저런 이슈를 놓고 또 여야가 싸우는데 지금 저 뉴욕 특파원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것이 뭐 실현 가능성도 낮고 한미 동맹이 별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얘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한미 동맹에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좀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각자의 뭐 정치 내부적으로 그런 논리들도 동시에 작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실제적인 강경파와 배넌파가 있는데 저 강경파와 배넌파를 빼고도 미국 조야나 학계에서 이 중국 문제, 북한 문제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전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풀어주는 전략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미국이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압박 전략의 핵심에
대한민국의 미군 기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미군을 철수한다 이런 것은 가까운 내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하고 난 이후에 필리핀 주변의 남중국 해역에 있어서의 그 중국의 팽창 정책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 아닙니까? 그걸 그렇죠. 위해서 베트남이나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진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쉽게 미군을 철수시킨다 여러 가지 전략 전술적 목적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도상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실화되기는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일하 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한 가지. 그러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죠. 이제 군사적 대책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1000만이 죽는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핵무기나 화학무기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면 북한의 포병 전력에 의한 사상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포병 자체가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포라는 것이 뭐 전부 다 서울을 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밖에 못 때리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포도 중요하지만 포탄이 중요합니다. 이 포탄은 그냥 뭐 북한이 그냥 공장에서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전쟁을 하면 포탄에 굉장히 제한을 받거든요. 어느 나라 군대나.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군사적인 해법이 예를 들어 잘못되면 서울이 완전 불바다가 된다 하는 부분은 좀 더 긴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뭐 정부 당국적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나온 얘기인데 듣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장님 다음에 말씀 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